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수능 영어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문제죠. 순서 배열 문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학습 자료나 커뮤니티 분석 같은 걸 보면서 제시된 전략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논점은 이거예요. 연결사나 지시어, 이런 명시적인 단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문맥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이나 재진술,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저는 일단 그 명시적 단서 활용의 효율성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의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이나 내용 이해가 핵심이다. 그리고 단서에만 너무 의존하는 접근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순서 배열 문제라는 게 본질적으로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however나 therefore 같은 연결사, 아니면 this, such, 심지어 또 웹사이트 같은 거, 이런 지시어나 대명사는요, 굉장히 명확하고 객관적인 신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 시험 상황, 그 시간 제약이 상당히 크다는 걸 고려하면 이런 좀 명시적인 단서를 먼저 딱 잡아서 활용하는 게 뭐랄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한 문단의 마지막 부분이랑 다음 문단 첫 부분의 핵심 어휘나 개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포착하는 거, 소위 꼬리잡기 방식이라고 하죠. 이것도 결국은 특정 단어를 통해 문맥상 의미 연결고리를 찾는 건데 실전에서 시간 줄이는데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런 단서 활용의 효율성,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최근 출제 경향을 좀 보면요.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단서만 가지고는 이거 좀 풀기 어렵다 싶은 문제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때로는 단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함축적이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서 찾기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좀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직관, 찍기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제시문하고 각 선택지 ABC 사이에 그 의미적인 연결성, 그러니까 글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논리적인 흐름, 그리고 핵심 내용이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되는지, 즉 패러프레이징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is 액션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더 웹사이트가 도대체 어떤 웹사이트를 받는 건지, 이건 내용을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그 단서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내용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객관성 측면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더 웹사이트라는 표현은 그 앞에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상당히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잖아요. 그쵸. 반면에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때로는 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도 있고 또 그 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2024년 6월 모의고사 36번 문제처럼 좀 복잡했던 경우에도 스톡맨하고 어버리지널 피플 같은 특정 어휘의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런 좀 명확한 연결고리부터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아닐까요?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근데 바로 그 2024년 6월 36번 예시가 어떻게 보면 또 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톡맨과 어버리지널 피플이 연결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연결의 핵심은 단순히 그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이 두 집단이 burning, 즉 불을 지르는 어떤 특정 행위를 서로 이어가는 그 내용적 연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어떤 상위 범주, 그리고 그 행위의 맥락 자체를 파악해야 제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단서가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 디스 같은 지시어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처럼 너무 포괄적일 때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서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연결성,
즉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리한 점, disadvantage라는 표현이 나중엔 저버린 악보, abandoned score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된 걸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시간 압박이 극심한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그런 주관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그 내용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명시적 단서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반면에 말씀하신 내용 흐름 파악은 더 많은 시간과 또 깊은 독해력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소나 레더 같은 이런 연결어들은 분명한 논리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이런 단서들의 장점을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내용 파악에도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들죠. 하지만 그 연결어가 정말 그 문맥에 맞게 제대로 기능하는지 판단하려면 결국에는 내용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얼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첨가 관계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맥을 봐야죠. 그쵸? 그리고 최근에는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접속사나 대명사 사용을 줄여서 글의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 자체를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점점 더 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A, C, B 배열이 답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단서 적용보다는 내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단서는 분명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용 이해라는 큰 틀 안에서 그걸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빛난다는 거죠. 결국 두 문단을 연결할 때도 이게 내용상 자연스러운가,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네, 그럼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는 연결어나 지시어, 대명사 같은 이런 명시적인 단서들이 순서 배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고 특히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떤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빠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신 출제 경향이나 좀 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서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글 전체의 논리적인 맥락, 그리고 내용의 흐름, 또 재진술 관계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서는 이 능력을 보조하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 논의에서 좀 드러났듯이 이 수능 영어 순서별 문제 접근법에는 사실 장단점을 가진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시된 여러 분석 자료들이나 다양한 풀이법 강의 같은 것들을 접하시면서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두 관점의 장점을 잘 취사 선택해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탐구해 볼 여지가 충분하고요. 오늘 논의된 두 관점 모두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